안녕하세요. 자, 이제 지금 많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주간 동향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말 그대로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 국내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는 제가 볼 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특징을 여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께서 잘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잘 듣게 되시면요. 아마 이 부동산 시장, 국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돗자리 펴고 도사라고 할 정도의 충분한 좋은 식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의 흐름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특징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 특징 등을 통해서 방향성,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뭐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부분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 시간이 절대 아까운 것이 아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당분간 입주 물량이 가뭄에 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공급 부족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는데 그 공급이 얼마나 부족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냥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정도.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공급 입주 물량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부족한지를 알게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가뭄이 언제쯤 해갈이 될까, 해소가 될까, 요 부분까지 알게 된다면 내가 적정한 타이밍에 현재에 있는 자산 자체를 한 번 더 갈아타거나 혹은 하나의 수익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고 또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유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수년간 그동안 그 공급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소를 사실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이 공급과 관련해서요, 지표를 네 가지나 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호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요, 국토부가 사용하고 있는 그 지표라는 게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 즉 준공 물량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쓰거든요. 그러면서 공급에 대한 수량 중심의 정책을 발표할 때는 항상 그동안은 인허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부분에 대한 물량은요, 말 그대로 전체적인 사업, 즉 주택 건설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가 맞춰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장 상황을 보고 건설사가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느냐 또는 우리 선분양이기 때문에 착공과 동시에 일반 분양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한 거리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택법에는요. 이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도 소개를 안 해주고 있는데요. 주택법에 보게 되면요. 인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있느냐. 5년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건설사가 시장 상황과 자체적인 건설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시간을 통해서 착공에 착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자금 관리라든지 이런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지표를 그동안 국토부가 사용을 해 왔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뭐냐? 제가 볼 때에는 준공,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을 가지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 입주 물량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9.7 대책에서도 정부가 뭐라고 했죠? 기존에는 인허가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보다 조금 현실적으로 착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그 착공 기준도요. 착공하고 난 뒤에 준공할 때까지 빨라야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요원한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의 시장에 불을 끄는 부분의 공급 효과 이 부분은 상당히 요즘은 국민들이
그 숫자 부분에 대해서 현혹되거나 이렇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충분히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공급 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급 부족이라는 말은 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제가 특별한 표현이 없으면 이 공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주 물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볼 때는 내년이 2026년이죠. 2026년, 27년, 28년이면은 입주 물량의 가뭄이 해소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2030년은 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혹자 가운데요, 전문가들 가운데 어떤 분은 2040년까지 사실은 입주 물량, 즉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또 인구 감소 문제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멀리 가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향후 5년간의 이 정부의 어떤 존속 기간 동안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가 쉽사리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최근에 와서는 당장 내년부터 제가 살펴보니까 경기도 등 즉 수도권 전반까지 공급은 대단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 전체의 우리가 이름하여 불장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과히 이게 어떤 어떻게 보면은 거품이 있긴 그런 단순한 시장의 흐름만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공급 부족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이런 움직임,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부족하냐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것도 발표하는 기관마다 또 사람마다 좀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우선 가장 그나마 적게 표현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아실, 즉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그런 그 기구가 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표현한 지도를 보게 되면요, 상당히 급감해서 당장 내년에 10,000호 이하로 지금 줄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년에 상황이 심각하다 하는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가장 그래도 시장 부분에 있어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스텝이나 이런 발걸음에 어느 정도 보조를 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부동산 R124 그쪽에서는 내년에는 28,000호 그러니까 28,000호라는 이 부분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전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도 한 40%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2027년, 즉 내후년에는 올해보다 입주 물량 자체가 80%나 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경우에서는 사실은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있는 수요와 외부로부터는 수요를 다 할 때 넉넉하게는 약 한 해에 5만 호 정도의 물량이 필요하고요. 적게는 3만 5천 호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R124에서는 그나마 우호적인데도 불구하고 내후년에 즉 2027년에 8,000호, 즉 10,000호도 안 되는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수급의 불일치 부분이 가격으로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 예상보다 한 스텝, 투 스텝 정도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가 잘못된 방향의 시장의 과잉 반응 또는 이상 반응이다라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하여 이러한 현상 자체를 입주 절벽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은 입주가 되지 못하는 상황, 즉 내 집 마련의 아파트 시기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나는 그럼 그동안에 무주택자로 계시는 분들이 전세로 있거나 월세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요즘은 그 부분도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에도 전세 물량 자체가
급감하고 있거나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시장에 신규의 전세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요, 사실은 신규 입주 단지가 전세 물량을 쏟아내는 굉장히 큰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실입주 자체를 정부가 지나치게 제도화하고 대출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런 입주 단지 자체가 전세 물량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전세 물량의 어떤 입주 가뭄까지도 같이 초래함으로써 현재는 전세 시장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월세의 경우에서도 월세로 또 많은 분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월세 물량 자체가 사실은 충분치 않은 상황으로 가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월세 가격도 굉장히 오르고 있는, 그래서 강북이나 서울 평균이 지금 평가를 해보게 되면 월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주택자들이 머무를 곳조차도 편한 곳이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내 집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 전 앞에서 본 여러 가지 그 입주 매매 시장에서 가격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컸던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서둘러서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앞으로의 입주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이럴 때는 전걸음으로 빨리 서두르는 것이 정말 내 집을 그나마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정부의 여러 가지 언급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공급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요, 상당히 시장 상황은 앞으로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 중심이 어디였죠? 서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수도권은 조금 나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울의 수도권의 경우에는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경우에서는 물량 자체가 7만 한 6천 가구 정도가 입주 물량이 발생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이게 6만 가구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한 15,000 가구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 내후년에는 한 8만 가구로 다시 조금 더 올해 대비해서 한 5천 가구 늘긴 한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경우에도 물량 자체에서는 자신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량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일단 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만 기다려서 그러면 나중에 내가 그 시간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제가 참 이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기에 참 저도 마음이 불편한데요. 공급량이 감소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시세가 올라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분양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실 신규 분양 시장을 통해서 시중 가격보다 굉장히 많게는 30% 이상 저렴한 주택들을 청약을 통해서 확보하면서 정말 내 집 마련에 큰 희망과 보람을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양가가 최근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그 평균 분양가가 지금 서울 전체 평균이 16억, 그러니까 우리가 국평 기준으로 할 때 16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경기도, 즉 수도권의 경우에는 어떨까라고 좀 살펴보게 되면요. 경기도의 지금 한 평당 평균 분양가가 2021년에 1,400만 원 조금 못 미쳤는데요. 이게 2024년에 2천만 원 가까이로 약 한 불과 3년 만에 4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도 2천만 원을 이미 상회하는 쪽으로 분양가가 올라가지고요. 경기도 지역에조차도 분양가가, 우리 좀 속된 말로 하겠습니다. 평당 3.3제곱미터 평당 지금 2천만 원, 경기도조차도 2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 분양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이중 부담으로 수요자들의 굉장히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서울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고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잠깐 이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그 수도권으로 잠깐 옮겨가 있다가 언젠가 다시 서울로 되돌아오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지금 1,000만이 깨어졌고요. 많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도권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나중에 서울에 정말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렇게 편하거나 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거의 안정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만한 그런 공간들이나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자칫 이번에 이렇게 밀려나게 되면 이번에 중국에 보니까 여러 가지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홍수 피해나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이 마치 홍수처럼 많은 사람들이나 준비되지 못하거나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서민들 그런 분들에게 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다시 지방으로 밀려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의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